그러니까 네가 들어와 살고 내가 네 집으로 가서 살 거야. 이번 사연은 철없는 오빠의 결혼 생활 이야기입니다. 오빠가 태어난 후 7년간 함께 할머니, 할아버지가 눌러앉아 살며 오빠를 키우셨습니다. 엄마는 기저귀 한번 못 갈아보고 유모차 태어 외출도 못 해봤는데 친할머니께서 상업고등학교 나온 엄마 보고 무식한 년 밑에 내 귀한 자식 못 둔다. 하는 이유였습니다. 또한 업어주고 안아주고 해서 4살 때까지 사진 보면 자기 발로 서 있는 사진이 없습니다. 오빠는 이렇게 어린 시절 응석바지로 자라왔고 아버지는 오빠가 대학교 졸업하자 할머니가 오빠 앞으로 남긴 3억의 유산을 주며 이제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 이후로 오빠는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35살이 되던 해 오빠는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. 부모님은 더 이상 오빠에게 줄 게 없다며 알아서 결혼하고 예단도 안 받을 테니 예물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패백비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. 결혼식 당일 저는 축의금 100만 원을 냈고 부모님 손님 축의금 1000만 원, 오빠 손님 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. 하지만 예단도 못 받았다는 오빠 부부는 새언니의 시계와 자기네들 선물만을 챙겼고 정작 부모님은 한복 한 벌 받지 못했고 이바지 음식조차 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부모님은 오빠가 신혼집을 결혼식 날까지 마련하지 못하자 무이자로 8천만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고 10년간 월 상환을 하기로 했습니다. 아버지는 부동산 투자 관련 일을 하셔서 집을 추천해 주셨고 오빠는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집으로 부모님께 상의도 없이 전세를 계약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세집도 못 들어가 가전은 짐센터 맡겨놓고 부모님 집에 제가 쓰던 방에서 신혼부부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부부가 퇴근 후 나를 집 앞으로 불러내더니 솔직히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어. 그러니까 네가 들어와 살고 내가 네 집으로 가서 살 거야. 그렇게 알아둬. 라며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. 저는 올해 회사 2년차 되면서 무이자로 대출되는 게 있어서 5월 달에 투룸 반전세를 구해서 룸메와 같이 살기로 하였는데 그 집에서 살겠다는 겁니다. 너무 당당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말은 바로 하세요. 무슨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? 얹혀 사는 거지. 얹혀서. 내가 보태준 것도 없고 덜어줄 것도 없어요. 나는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고 연락하지 마세요. 하니 새언니는 오빠가 안 무서워요? 왜 거역하세요? 마치 주상전하인 오빠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신하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자 오빠가 기어코 부모님을 깨워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이제 제가 동생 집에서 신혼집을 꾸려 살겠습니다. 아버지는 네가 날 모시고 살았다고? 니네가 우리 집에 얹혀 산 거지? 나가. 엄마 역시 오빠한테 왜 애를 괴롭히니? 네 동생은 여태껏 혼자 열심히 해서 나가 사는 애인데 넌 그게 부끄럽지도 않냐? 며 쏘아붙이셨습니다. 오빠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지 네가 남자 데려오면 내가 질려서 도망가게 만들 거야. 새언니도 오빠 제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. 이러고 있습니다. 일주일이 지난 후 아버지는 수소문해 보니 오빠가 전세금 2억 중 1억을 계약금으로 걸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오빠를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아버지는 오빠를 앉혀두고 그동안 얼마를 사기를 당한 건지 할머니 유산은 다 어떻게 했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솔직히 말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. 이에 오빠는 2억 전부 다 사기를 당했어요. 유산이 무슨 3억? 2억도 안 돼요. 8천만 원 빌려간 거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간 거예요. 처가에 제 돈으로 예물도 사서 드렸습니다. 부모가 그런 것도 안 해주니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척하고 주느라 힘들었습니다. 내가 하는 사업엔 왜 관심이에요? 투자할 것도 아니면서. 당장 살 집도 없고 사기당해 빌빌거리는 주제에 끝까지 거짓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뿐이었습니다. 듣다 못해서 제가 오빠한테 다 됐고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만 말해줬으면 좋겠어. 하니 오빠는 저 X년이 눈 안 깔아? 하며 욕을 하자 그 순간 아빠는 오빠를 때렸고 8천으로 네 깽값 줬다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나가. 하며 오빠를 쫓아냈습니다. 새언니는 저희 엄마, 이거 아시면 쓰러져요. 이러시는 거 몰라요. 지금 저희 둘이 사는 줄 아세요. 여기서 살게만 해주세요. 하며 빌더군요. 아빠가 너는 쟤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지? 그냥 사채하는 건데 주로 술집 아가씨들한테 해요. 이를 듣고 엄마는 그냥 마냥 우시고 아빠는 새언니 보고 너도 나가고 이 집에 있지 말고 쟤랑도 헤어지든지 알아서 해. 하니 새언니는 못 헤어져요. 오빠가 빚 갚아줘서. 그제서야 웃음이 피식피식 났습니다. 사채업자랑 아가씨가 만나서 저랬구나. 생각이 들더군요. 저런 놈도 자식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도와주려 했구나. 사채업하는 놈이 지는 무이자로 빌려 쓰네.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. 그리고 1시간 뒤 엄마는 니네 오빠 때문에
더 이상 속 썩이기 싫다며 오빠를 자기라도 마지막으로 도와줘야겠답니다. 아직도 오빠 포기 못하고 저러고 계시니까 이제껏 제가 해온 건 뭔가 싶더라고요. 저는 대학도 취업도 척척 알아서 하고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차별을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 부모님도 원망스러워집니다.